오늘 발표는 그 디퓨전 모델에서 학습을 안 하고 이제 피처 맵을 써가지고 피처 맵을 써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좀 대략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무래도 너프에서도 뭐 드림 퓨전이라든지 최근에 뭐 매직 3D 뭐 그런 데서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생성 모델로서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대략적인 원리를 좀 전달해 드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이걸 가지고 Recording in progress.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에디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과 제 연구와의 좀 커넥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짧은 디스커션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좀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DDPM, DDIM 정도랑 스테이블 디퓨전이 어떤 애인지,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디퓨전이라는 논문을 오늘 주된 내용으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A실업이랑 디프 스타일 네, 디프 스타일도 약간 조금씩 아주 간단하게만 다뤄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만 다루려고 합니다. 위주로 네, 그래서 DDPM입니다. 뭐 다들 이젠 좀 익숙하시겠지만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매 스텝마다 디노이징을 하고요. 캐피탈 T에서 0까지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디노이징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DDPM에서 유넷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XT라는 이 노이즈가 이렇게 껴져 있는 이미지가 유넷의 인풋으로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노이즈를 프레딕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가지고 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식에 여기 입실론 세타가 있고 여기도 입실론 세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 프레딕트된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이제 다음 스텝에 이미지를 구하게 되는 게 이제 DDPM의 과정입니다. 뭐 여기 적혀져 있는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에는 다 노이즈 스케줄과 관련된 상수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인풋은 이런 노이즈 낀 이미지고 아웃풋은 어떤 노이즈를 제거해야 되는지가 아웃풋이다 정도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DIM은 이제 DDPM을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을 가능하게 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는 아니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좀 주된 효과로서 패스트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이제 이 가운데 큰 식처럼 식을 쪼개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요 시그마 t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이 예타가 0이 되면은 이 부분들이 다 날아가게 되면서 랜덤 노이즈가 0이라서 랜덤 노이즈 없이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서 좀 인버전이 자유롭게 되는 뭐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레이턴트 디퓨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오토엔코더를 학습을 해놓고 그 오토엔코더의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 디퓨전 모델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로우 코스트로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오토엔코더를 하나를 학습을 시켜놓고 보통 4배 정도 다운샘플링을 한 이 Z를 가지고 이 Z를 이제 Z에 노이즈를 입혀가지고 포워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이 노이즈에서부터 백워드 프로세스로 다시 Z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레이턴트 디퓨전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피규어인데요. 이 인코더가 여기에 있는 이 인코더가 될 거고, 이 디코더가 여기 있는 디코더가 되고, 뭔가 잘, 잘못 넣어놨네요. 네. 이 Z가 요 Z에 해당하고, 요 Z가 여기에 해당해서, 이제 인코더를 통과한 Z를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노이즈로 만든 다음에, 이 노이즈를 이제 디노이징을 거쳐가지고 다시 돌리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컨디셔닝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 컨디션이 들어가는데, 이 컨디셔닝이 뭔지를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디퓨전 모델은 SD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SD 형식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주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캣이라는 어떤 클래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D식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 빨간색 식에서 이제 이 주황색 부분만 바뀐 형태의 어떤 컨디션을 주는 식을 제안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즉, x0를 생성을 하되 y를 컨디션으로 준 상태로 이제 x를 샘플링하는 이런 스코어 펑션들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점은 이 주황색 부분만 될 텐데요. 이 주황색 파트를 이제 베이지 룰에 따라 가지고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파트는 기존의 값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unconditional score 펑션과 동일하고, 오른쪽에 생긴 y 기분 x라는 값이 생겼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스코어 펑션과 별개로 뭔가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식화를 그려보면, 저희가 어떤 노이즈 낀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에 넣어서 나오는 프레딕트된 입실론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만들었었는데, 이 다음 스텝 이미지를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이 캣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그레디언트를 이 값에 넣어줘가지고 이제 더해줘서 샘플링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고양이가 샘플링 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방식이 제안이 됐었는데요. 이제 단점으로는 클래시파이어가 이 노이지한 이미지를 구별을 해서 적절한 그레디언트를 흘려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뭔가 컨디셔널 겐처럼 그냥 컨디셔널 인풋으로 같이 넣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캣과 관련된 어떤 피처 벡터를 같이 컨디션으로 넣어줘가지고 샘플링 할 때 이제 그냥 고양이가 샘플링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기초된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식을 오른쪽처럼 다시 적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x 기분 y라는 이 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아까 베이지 룰로 이렇게 나눴던 그 텀이죠. 근데 이 텀을 결국에는 기존의 그냥 모델의 아웃풋과 어떤 클래시파이어의 이 그레디언트 값으로 나누었었고, 이때 이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적용할지를 이제 감마라는 값으로 이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최종적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이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베이지 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y 기분 x를 다시 x 기분 y 마이너스 그냥 x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쪼갠 값을 이 윗값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아래처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감마가 여기에 곱해져서 이거는 1 마이너스 감마 로그 px가 될 거고요. 감마가 여기에 곱해져서 감마 로그 px 기분 y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컨디션을 주어서 생성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식들을 전개를 하는 건데요. 이 감마를 가지고 이 감마 1 마이너스 감마가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치면 이제 감마는 1 플러스 오메가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이 1 플러스 오메가로 생각이 된 거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오메가로 생각이 돼서 이 최종적인 식이 나오는데요. 이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는 거는 곧 디퓨전에서 스코어를 구한다는 것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어떤 클래스 컨디션을 인풋으로 넣어 주었을 때의 이 아웃풋과,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 원래의 아웃풋을 이렇게 적절히 섞은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준 거랑 이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빨간색으로 점선 쳐져 있는 이 부분에 이제 학습시킬 때 캡션을 같이 넣어줘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강아지들이 있을 거고, 고양이군요. 고양이들이 있을 거고, 고양이들의 여러 이런 캡션들이 있을 텐데, 그 캡션들을 같이 컨디션으로 넣어줘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컨디션을 안 주는 이 텀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널 값을 넣어줍니다. 정확히는 이 텍스트를 컨디션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텍스트를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로 보내서 컨디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텍스트에다가 널 값을 넣어줘서 나오는 피처를 컨디션으로 넣어줘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디퓨전도 결국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방식의 모델이고요. 즉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 컨디셔닝을 주면서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디셔닝이 있는 텀과 없는 텀, 즉 널 값으로 컨디셔닝을 주는 텀, 이렇게 나눠져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도 나눠져서 샘플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때 레이턴트 디퓨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키 쿼리 밸류 부분이 들어가서 뭔가 컨디셔닝을 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겐에서 컨디션 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문제인데, 레이턴트 디퓨전에서는 그걸 어텐션으로 풀었고요. 어텐션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키 쿼리 밸류가 있고, 뭔가 쿼리랑 키를 가지고 구한 어떤 무언가에다가 밸류를 곱해서 나온 값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 크로스 어텐션만 크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레지듀얼 블럭이 하나 있고 셀프 어텐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는 피처를 그대로 쓰고 저희가 컨디셔닝으로 들어오는 인베딩 벡터들을 키랑 밸류로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키 쿼리 밸류를 만들어주는 피처
컨볼루션들이 이제 학습이 다 되어 있고 그 값들을 가지고 키커리 밸류를 만들고 뭐 이 아래에 있는 식과 동일하게 이제 키랑 퀄이랑 곱해가지고 소프트맥스 취하고 이제 거기다가 v를 이제 멤멀해주는 뭐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까지 정말 간략하게 빠르게 짚어봤는데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저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롤값이 하는 역할을 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떤 거요? 근데 여기서 롤값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아, 아, 못해가지고. 네, 이 수식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컨디션을 주는 값이랑 컨디션이 없는 값 두 개의 합?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야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컨디션을 안 준 샘플링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을 안 준 거는 너를 입력으로 줘서 해결을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널 값을 줘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 랜덤한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롤값이 지금 같은 모델 상에서 지금 주황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하는 건가요? 컨디션으로 롤값을 주고 있는 건 맞죠? 이게 네, 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컨디션으로 이제 너를 뭐 예를 들어서 클립을 사용한다고 치면요. 네. 클립에다가 인풋으로 텍스트를 넣어줄 텐데 그때 이제 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마 텍스트 엔드 프롬프트 뭐 그거에 맞춰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열에 해당되는 그 피처가 들어갈 텐데 그 값을 컨디션으로 주는 거를 이제 랜덤 샘플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랜덤 샘플링인데 사실상 그냥 같은 노이즈를 매번 넣는 거는 아닌가요? 네, 이게 네, 지금. 맞습니다. 근데 뭐 시작하는 노이즈가 다르고 이건 컨디션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널 값을 넣어줬을 때 랜덤 샘플링이 되도록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너를 넣어주면은 아무거나 다 나오도록 학습이 되고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이 널이 랜덤이냐 아니냐 보시면 널은 어, 네. 랜덤은 아니죠. 인풋으로 어, 들어가는 컨디션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널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미지는 랜덤이 되도록 유도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도 맞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방금. 그래서, 네네. 어, 널일 때는 이 유닛이 아무 이미지를 받으면 그걸 위한 이 노이즈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이미지랑 쌍으로 되어 있는 캡션을 받으면 그 캡션에 맞는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노이즈를 뱉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가 이미지랑 캡션 페어를 같이 넣어주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랜덤하게 텍스트를 빼버리고 널을 그냥 넣습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는 이제 널이 들어갔을 때도 디노이징을 해야 되고 캡션이 컨디션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 이미지에 대한 디노이징을 해야 되는 형태로 학습이 되고요. 약간의 디테일을 첨언해 드리자면은 이 널이 들어갈 확률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컨디셔닝
처럼 캡션을 계속 넣어주면서 학습을 하다가 널 값의 확률을 좀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네,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이 돼서 모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캡션도 되고 널도 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방금 그 확률이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지금 이 식에서는 두 개의 텀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샘플링 식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트레이닝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트레이닝은 어떤 이 고양이에다가 적당한 노이즈를 씌워놓고 인풋으로 넣어서 그 노이즈를 한번 제거하는 아웃풋을 뽑아내도록 하는 건데, 그때 컨디션으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캡션을 줄 수도 있고 너를 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둘 다 랜덤하게 줘가지고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여기는 고양이만 있지만 정말 많은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들이 있을 텐데, 각 캡션이 정확한 컨디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면서 랜덤하게 널을 넣어줘서 널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디노이징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위에 있는 식은 안 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네, 위에 있는 식은 인퍼런스의 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디퓨전 이 논문은요, 이제 이 보시는 피규어가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얼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고 이제 어떤 텍스트 가이드를 주었을 때 이 리얼 이미지의 스트럭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뭐 이런 뭐 포토 오브 브론즈 홀스 인 어 뮤지엄, 핑크 홀스 온 더 비침 이런 텍스트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 가이디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런 레이아웃을 좀 가이드를 하고 있고, 텍스트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이제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그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런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 전체는 꽤나 간단해서 한번 들으시면은 금방 이해는 되실 텐데요. 일단 DDIM은 그 디터미니스틱 해가지고 이미지 리컨이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DIM을 가지고 이제 쉽게 인버전을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치 이미지처럼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요. 이 값들이 레이턴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미지인 것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DIM 인버전을 가지고 어떤 레이턴트 벡터 캐피탈 X 캐피탈 T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델에 넣어서 통과를 시키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 유넷의 피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피처 중에서 이제 그 피처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셀프 어텐션에 사용되는 쿼리랑 키 밸류들도 같이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피처랑 셀프 어텐션에 사용되는 쿼리랑 키를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샘플링을 할 때 아까 인버전에서 만들어 놨던 그 X 캐피탈 T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제 컨디션으로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주면서 샘플링을 하는데, 아까 뽑아놨던 피처들로
대체해서 꽂아줍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는 유지가 되면서 에디팅이 된다는 논문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사실 딱 이것만 이해하면은 이 논문은 끝이어서. 이해 안 됐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원본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원본 프로세스는 인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로 갔다가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프로세스고요. 이 원본을 만들 때 사용되는 피처들을 이제 바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이미지들든 간에 피처를 그냥 바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인버전 프로세스가 따로 필요 없이 각 타임 스텝마다 리얼 이미지에 대한 리컨에 대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 그 피처 중에서 그냥 피처뿐만 아니라 이 피처랑 레즈블럭 뒤에 들어가는 셀프 어텐션에서의 키랑 쿼리를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스테이터트 인 더 스노우라는 눈 위의 동상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샘플링을 다시 처음부터 할 건데, 샘플링을 할 때 이 저장해놨던 피처를 해당 위치에다가 꽂아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처랑 키랑 쿼리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샘플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크로스 어텐션 단에서 이 텍스트 가이디드가 들어가는데, 인버전 할 때는 여기 널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샘플링 할 때는 여기에 원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원하는 단어로 샘플링이 될 텐데, 그때 이 꽂아준 이 피처들이 이 형태를 잘 유지를 시켜준다 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만 쓸 수 있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레이턴트 디퓨전을 기반으로 제안이 된 논문이고요. 그냥 디퓨전은 일단 이 텍스트 가이디드가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매진이나 달리2나 이런 애들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모델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해볼 것 같네요. 일반 디퓨전도 이렇게 컨디셔널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텐데요. 네, 학습은 시킬 수 있는데 잘 학습된 모델이 없어서, 네, 뭐 학습된 애가 있으면 아마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뭐 한 논문입니다. 일단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를 바꾸는 대신 그냥 클래스 웨이블 바꾸기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프리가 아니라 그냥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여기저기에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약간 키포인트는 결국 키랑 쿼리랑 키를 같이 가지고 간다는 건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뭐 뒤쪽에서 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뭔가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제 각 레이어 피처들을 PCA를 뽑아서 봤을 때 이 레이어 1이 이제 이 디코더 부분의 첫 번째 레이어가 될 거고요. 레이어 11이 아마 거의 마지막쯤 레이어일 텐데, 각 레이어의 피처들을 PCA를 가지고 좀 비주얼라이즈를 해봤을 때
좀 메인 오브젝트가 있는 영역에 뭔가가 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어 1은 너무 작아가지고 뭐가 잘 안 보이지만 레이어 4쯤부터는 뭔가 이런 게 다 좀 매칭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가 어느 정도 스트럭처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피규어를 보여주면서 본인들은 레이어 4부터 사용하는 거를 일단 가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스트럭처가 별로 안 보여서 네, 4부터는 좀 잘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점은 이 신체 부위별로 여기 보시면은 좀 다리 쪽은 다 이런 색깔들이고 머리 쪽은 약간 다 노란색인 이런 형태가 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타임스텝 500 정도인 걸로 540에서 뽑은 거라고 하는데 이 타임스텝이 달라지더라도 이런 같은 타임스텝끼리는 이런 머리는 다 똑같고 팔은 다 똑같고 이 정도의 모습과 형태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험적인 분석을 조금 해놨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무래도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피처 단에서 PCA를 했을 때 값이 크다는 거는 값이 비슷하다는 거는 비슷한 밸류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피처들이 그게 비슷한 영역에 위치한다는 거는 꽤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기도 하다 정도만 말해놓은 그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근데 논문 아까 네, 그 혹시 다리가 그냥 아래에 있어서 색이 다른 거는 아니겠죠? 뭔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논문 프로젝트 페이지에 서플멘터리 가면은 사람 말고 악기랑 뭐 다른 것들도 이 피처 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약간 부분마다 색깔들이 비슷한 게 좀 관찰이 되는 걸로 봐서 위아래 때문만의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레이어 11에서 그 부위에 따른 연관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색깔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레이어 11은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레이어 4만 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피처 맵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바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레이어 일단 이 주황색으로 네모쳐진 부분이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종 결과인데 이제 피처는 레이어를 4만 쓰고 어텐션은 4에서 11을 다 인젝션 해주는 그런 방향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피처라 하면 그 레지듀얼 블럭 피처고 어텐션은 쿼리 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피처라 하면은 레지듀얼 블럭이고 네, 어텐션 인젝션이라 하면은 쿼리 키를 말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근데 키가 좀 의문인데요. 키가 원래 컨디션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셀프 어텐션 부분이어가지고요. 셀프 텐션 부분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 뇌피셜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피처를 바꿔줬는데 그 이후 레이어들의 어텐션들 중에서 키랑 쿼리만 다 똑같이 바꿔줌으로써 이제 텍스트 가이드에 의한 크로스 어텐션 밸류의 변화에 따른 이제
밸류 값만 변경이 되고 키랑 쿼리 값은 유지가 되면서 이 스트럭처가 유지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피처만 인젝션을 했을 때는 레이어 4만 인젝션 했을 때 뭔가 이 팔 다리만 좀 따라와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4에서 아까 보셨듯이 뭔가 이 팔다리, 머리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별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레이어 4에서 피처만 인젝션 해줬을 때 이 팔다리만 이렇게 다리가 이게 따라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처를 다 4에서 11까지 다 꽂아주면은 다 인젝션을 해주면 잘 바뀌는 것 같지만 이제 원하는 텍스트의 가이던스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피처는 레이어 4만 넣어주고 어텐션을 나머지 레이어를 다 인젝션 해주는 게 좋다라고 좀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레이어 4의 피처만 2가 빠졌네요. 피처만 바꾸고 레이어 11까지 쿼리랑 키를 바꿔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팅이라는 것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식인데 여기에 P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가이던스고 이제 여기 널 값이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랜덤 샘플링 할 때 값인데요. 이때 이 오메가의 값이 1보다 만약 크게 되면은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얼만큼 줄지를 이 오메가라는 상수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걸 1보다 크게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1보다 커지면은 이 값에서 이 부분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멀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멀어지는 값이면은 여기에다가 원래 이미지의 캡션을 넣어줘서 원래 캡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 값을 넣어주는 대신에 원래 맨 플라잉 제가 마음대로 적은 건데 맨 플라잉 킥이라는 원래 프롬프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널 대신에 넣어줘서 원래 캡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타겟 캡션은 좀 더 가까워지도록 이제 식을 재정의를 한 뭐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널이 들어있는 텀이 음수가 되면은 널에서 멀어진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롬프트에서 멀어진다라는 게 좀 네, 이게 이제 널이 들어있는 값이면은 원래 널에서 멀어지고 널에서 멀어진다는 게 결국 이 가이던스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를 위한 어떤 결론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 널 대신에 텍스트를 넣는 거구나. 네네, 원래 캡션을 넣어서 원래 캡션에서 그냥 멀어지도록 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막 넣지는 않고요. 여기에도 또 이제 알파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 네거티브 프롬프팅을 얼마나 할지를 또 막 조절을 하는데 어펜디스에 알파를 몇으로 썼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 캡션으로부터도 좀 멀어지게 하고 뭐 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샘플링을 하면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빨간색 네모 쳐놓은 게 이 논문인데요. 뭐 이런 모래로 만들어진 자동차인가? 어제 이거를 뭐 아이스로 만든 걸로 하면은 스트럭처가 되게 잘 유지되면서 이 텍스트대로 에디팅이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잘 되는 것 같고요. 특히 학습 안 하고 그냥 텍스트 가이던스 바로 줘가지고 이미지 넣어줘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텍스트 가이드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랑 클립 코사인 시밀러리티랑 스트럭처 디스턴스 뭐 이걸 가지고 시밀러리티가 크면 클수록 좋고 디스턴스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뭐 본인들 모델이 시밀러리티가 크면서 스트럭처도 잘 지키고 있다 뭐 이런 표도 있는데, 표보다는 이게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것도 보기 힘드네요. 이런 수치적인 제안도 하고 있고요. 사실 더 많은 이 비교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다 하나씩 들고 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프리트레인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레이어 4의 피처랑 이제 4에서 11까지의 쿼리랑 키를 저장해 놨다가 바꿔주면은 텍스트 가이드를 주면서 스트럭처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총 50스텝으로 샘플링을 했다고 하고요. DDIM이 이제 샘플링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50스텝 만에 했다고 하고, 그때 25스텝은 어텐션을 바꾸고 40스텝은 피처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막 다른 것도 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둘 다 25스텝씩만 바꾸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 디퓨전 모델은 타임 스텝 T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에디팅을 다 해주지 않고 일부만 해줬다,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디프 스타일이라고 12PR에 낸 저랑 재성님이랑 같이 쓴 논문이 있는데, 해당 논문이랑 되게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에 들어가 있는 피규어인데 여기서도 이 레이턴트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학습 안 하고 레이턴트를 이제 껴줘가지고 뭔가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스타일이 있고 콘텐츠가 있으면은 이런 스타일 믹싱 같은 걸 하는 그런 논문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걸 알려면은 그 전에 썼던 이 A실업이라는 논문을 간단히는 아셔야 될 텐데, 이 유넷의 브릿지 부분, 보틀넥 부분을 좀 시멘틱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청 간단하게는 이게 DDIM의 샘플링식인데요. 이 샘플링식을 이제 이 두 개 텀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부분만 바꿔줬을 때 에디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 가만히 유지를 시켜놓고 이 부분만 에디팅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H 값을 이 파란색 라인에서는 바꿔줘서 이 텀을 만들고, 이 뒤쪽 텀은 안 바꿔준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태스크적으로는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태스크적으로는
이 리얼 이미지 에디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A실업처럼 에디팅을 그리고 스타일 클립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보틀넥에 있는 피처에서 디렉션을 찾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웃게 되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시멘틱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의 디렉션을 찾아가지고 스마일링 디렉션을 꽂아주면은 이렇게 웃게 되는 스타일 클립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실업처럼 디렉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이미지에서 이 H를 가져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준 논문이 이 디프 스타일이란 논문인데, 그래서 뭐 어떤 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DDIM을 가지고 노이즈로 만들었을 때 그 노이즈가 일종의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고, 이제 다른 이미지를 인버전 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H 값들이 일종의 콘텐츠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믹싱이 된다. 그리고 이런 믹싱을 할 때 추가적인 뭐 학습 같은 거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H 스페이스는 결국에 보틀넥이긴 하지만 디퓨전의 피처 맵 중에 하나이고, 그런 피처 맵들을 다른 리버스 프로세스에 이제 섞는다는 점에서 이 플러그앤 어쨌든 이 논문이랑 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디퓨전은 피처 맵을 레이어 4랑 그 쿼리 키를 같이 사용을 하고, 저희는 이제 보틀넥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느껴지는 거는 좀 더 큰 레이어들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레이어 4는 디코더의 레이어일 텐데, 이쪽에서는 확실히 스트럭처 정보를 지니고 있는데, 저희도 이쪽을 건드려 볼 시도를 했었는데 이미지가 엄청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셀프 어텐션도 같이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 셀프 어텐션을 같이 들고 가야 이미지가 안 망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샘플링을 할 때 시작하는 노이즈가 X캐피탈 T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시작하는데 저희는 다른 이미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저희 방식이랑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하면은 좀 재밌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떤 모델 자체도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그냥 DDPM 모델들이어가지고 좀 다르고, 샘플링 방식도 그냥 DDIM이랑 A실업으로 달라서 두 개의 논문을 잘 섞어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좀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스테이블 디퓨전의 피처 맵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인투이션을 좀 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랑 이 논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공간이 적어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플러그 앤 플레이 논문도 제가 너무 짧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되게 재밌게 잘 써진 논문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민기님 그 디프 스타일에서
뭔가 스타일이랑 컨텐츠로 나눠서 그걸 합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주 컨텐츠가 섞인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서요. C 사진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달리 피카소 그림도 그대로 있고 뭐 사람 얼굴도 그대로 있고 이래서 네네. 약간 스타일이랑 컨텐츠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이 노이즈가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H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스타일 트랜스펀지 그 할모나이제이션인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이름을 좀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스타일이고 이게 콘텐츠다라고 단언하기는 사실 좀,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저 또 궁금한 게 아까 A 사진이랑 C 사진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서요. A는 약간 두 컨텐츠 사이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은 C는 컨텐츠는 유지되는데 뭔가 섞인 느낌? 그래서 뭐 다르게 하신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일단 이 C를 만들 때 사용한 모델은 셀레베이에서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이거든요. 근데 셀레베이에서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아티스틱 레퍼런스들을 그냥 리컨을 하면 리컨이 되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노이즈를 가지고 그냥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얘네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이제 사실 셀레베이로 학습이 됐는데 모델의 인퍼런스를 하면은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 사람이랑 섞어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나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완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랑 사람이랑 섞은 느낌일 테고요. 여기서는 인도메인끼리 섞은 거라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딱히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 노이즈 제거했다면 그 정도밖에 없어서,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렇고 저희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리얼 이미지에서 피처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에디팅이 쉽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잘 되고 재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발표 없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중지하겠습니다.